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 상태에서 경찰 폭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하고 있던 경찰 차량을 들이박은 50대 운전자 A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의 만취 상태로 약 5km가량 운전하였으며 접촉사고를 내었다 전해지는데요. A씨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경찰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고려하여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공무를 방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여 공무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주제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였을 때 받게 될 수 있는 혐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영향력을 보였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처벌 규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는 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채로 공무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상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 배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입원 등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물리력으로 피해를 준 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에 하나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므로 법률가의 조언을 경청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주행을 감행하였으며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음주 측정 요청하였고 D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상태로 경찰을 들이박아 상해를 입힌 후 도주까지 하여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된 D씨, 엄중한 처벌 앞에 놓이게 되자 신속한 대비가 절실하여 성지 파트너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선 D씨의 가족들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은 합의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그럼에도 법률 대리인의 노력 끝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재판 단계에서 D씨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D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과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D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경합된 사건이 여럿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속까지 된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되어 걱정이 컸으나 본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핀 후 알맞은 대응을 하여 긍정적으로 사안을 풀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과정도 달라지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분쟁을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차 및 사안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그 해결에 논리적인 진술을 더하고 싶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다양하게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면담을 나누어 본 후 체계적으로 대응법을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